오빠, 미나니 오빠 어떡해요? 포기했어. 아니야, 이 새끼는 더 빡쳐. 내가 믿었는데 이랬어. 더 빡쳐. 어떡하지? 쉴드를 치자. 우리 미나니 그런 애 아닙니다. 매요? 확실한가요? 아니시면 책임질래요? 오히려 쉴드를 치자. 이러면 일이 더 커지겠지? 더 커지겠지?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민화는 FT 아일랜드 출신의 연예인, 방송인이고, 율희는 라붐 출신, 걸그룹 출신 방송인입니다. 근데 일단 제일 처음에 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라붐이라고 그 좀 까무잡잡한 분 이름 뭐지? 그 에이스분? 그분이 정말 열심히 예능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라붐이라는 팀을 알리고, 유재석 형님 같은 분들이 요즘에 라붐 노래 제일 많이 듣는다라고 할 정도로 노래도 몇 개 히트를 하면서, 라붐이라는 그룹이 막 이제 좀 떠오를 때쯤, 막 이제 소위 이제 돈 좀 벌 때쯤에 멤버였던 율희가 갑자기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탈퇴 이유가 임신해서 결혼해야 되니까 활동 못함. 심지어 임신을 한 채로 무대도 몇 번 소화를 했죠. 처음에 숨길 때. 그러면 우리나라 정서상 걸그룹이면은 연애도 하면 안 됩니다. 걸그룹이면은 남자친구도 있으면 안 돼. 근데 현역 걸그룹 멤버가 임신으로 탈퇴를 한다. 라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라붐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 선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는 뭐 활동 거의 10년 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뭐 물론 밴들은 충격을 받았을 수 있지만 거의 10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라붐은 거의 신인이었잖아. 뭐 한 3년 차쯤 됐냐? 그래서 라붐의 이미지 자체가 뭔가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은 뭐 어린 여성분께서,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께서 임신을 하셨다고 하면 아우 축하합니다, 애국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들은 임신이라고 하면은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나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라붐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때 라붐이 막 뜨면서 무슨 피자인가 치킨인가 거기 막 모델도 되고 했어요. 요즘에 걸그룹에서 이 걸그룹이 떴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치킨이나 피자 둘 중에 하나에 전속 광고를 해야 됩니다. 라붐도 거기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율희 씨가 자기 개인적인 방송을 하실 때 라붐 멤버들의 라벨이 막 있는 그 치킨인지 피자인지를 막 노출을 시키고 막 이러면서, 라붐에서는 율희를 배제하고 이미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율희가 눈치 없이 나 라붐 출신임, 나 라붐임, 나 라붐이었음, 이거를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듯한 언행을 자꾸 하셔가지고, 이제 라붐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율희가 계속 나 라붐 출신임을 온몸으로 표출을 해서 라붐 팬들은 율희 씨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희 씨의 이미지가 원래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좋게 볼 만한 사람들은 저 어린 나이에 어쨌든 임신을 하니까 책임을 가지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어린 나이에 저렇게 사는구나, 오히려 좋아,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좀 많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리 씨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았고,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는 이미지가 좀 좋아진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 안 돼서 한 2-3년쯤 지나고 나서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안 좋은 소리들의 공통점은, 율희 씨가 뭔가 너무 철이 없어서, 결혼 생활을 하기에 너무 철이 없어서 좀 최민환 씨를 너무 힘들게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뭐 무슨 영어 유치원, 엄청 비싼 영어 유치원, 엄청 뭐 좋은 집, 뭐 좋은 가구, 뭐 혹은 비싼 어린이 용품, 이런 것들을 좀 고집해서 최민환 씨가 지금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너무 힘들다,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뭐 한 1년쯤 지나서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됐고, 이혼을 하는 와중에 율희 씨가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한 달에 800 정도 소비하셨다고 해요. 양육권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희 씨가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았겠다, 결혼 생활 중에 안 좋은 이야기도 막 나왔었겠다, 이혼하고 나서 애지간하면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거든요. 남자가 양육비를 주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여자한테 엄청 큰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도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갑니다. 법이 그래요. 엄마 밑에서 크는 게 아이들한테 더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경제 능력이 없으면 아빠한테 양육비를 보내라고 해서까지도 여자가 양육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남자가 가져갔다? 거기 아기가 2명이냐 3명이냐 그러잖아. 양육권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나눈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뭐 빼박 최민환이 피해자고 율희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네, 귀책 배우자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애가 셋이야. 대단하긴 하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흐름을 타서 최민환 씨가 무슨 예능, 애기 키우는 예능 거기에 나옵니다. 뭐냐, 슈돌이냐 뭐냐,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 살림남이야? 아무튼 거기에 나와서 홀 앱인데
나이가 어린데 그 애 3명을 책임지고 키우는 책임감 있는 MZ 아빠라는 이미지 얼마나 좋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같이 지금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심지어 인물까지 잘나고 능력까지 있어서 여기저기 가서 얼마든지 놀고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에 아이가 생기자 책임을 지고 낳고 결혼까지 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픔이 있었지만 아이 3명을 전부 다 보듬고 자기가 키우는 MZ 호래비,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 그래서 실제로 최민환 씨가 이미지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와, 대단하다. 와, 저 나이에 저걸 해내네. 와, 저거 진짜 아빠라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지만 쉽지 않아. 저거 대단해. 이런 이미지들이 생기고 최민환 씨가 그 이미지에 좀 취한 것 같아요. MZ 호래비 이미지에 좀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저한테도 발병했던 건데, 착하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 너 지금 되게 착하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거기에 취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생을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는지 착한 이미지가 생기고 착하게, 대단하게,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거기에 좀 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얘기들은 뭐냐? 전처한테 과오가 있는 듯이, 전처한테 문제가 있다는 듯이, 전처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유리 년이에요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지만, 뭐 아무래도 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자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리 씨가 결혼 생활 중에 생활비를 흥청망청 쓴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한테 그렇게 들리죠. 최민환 씨가 그런 식으로 약간 엄프를 했어 사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어제 아니면 그제인데 어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율리 씨가 빡이 돌아가지고 어떤 녹취록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리 씨가 계속 참았어. 왜냐면 최민환이 잘 되면 최민환이 키우고 있는 내 아이들도 잘 될 거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자라렴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옛날 어머님처럼 나만 참으면 우리 애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거 아니야. 근데 도저히 못 참아버린 게 그 유튜버분이 계셔. 연예계 유튜버분. 그분이 율리 씨가 얼마나 나쁜 아내였고 나쁜 엄마였는지를 영상으로 이제 저격을 해버리는데, 율리 씨가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어떤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 그 녹취록이 최민환 씨가 이제 업소를 이용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녹취를 아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듣고 방송을 켰는데, 업소를 하루 이틀 이용해 본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거의 뭐 전담 매니저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룸이라든지 뭐 그 주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자분이 나오시는 어떤 뭐 그런 곳을 이용을 하려면 보통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돈 줘도 안 가요. 저는. 제가 업소를 안 간 이유는 그냥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 거기가 싫어요. 그런 장소가 싫어. 그리고 2번째, 다른 남자가 만진 여자를 만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커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나는 안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은, 야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한다면, 야 우리 좋은 데 갈까? 이쪽 갈까? 야 저기 좋아 보인다. 뭐 김비서가 아주 잘해요. 오케이. 야 가가지고 여기 뭐 어떻게 돼요? 뭐 아가씨 뭐 비 뭐 30에 뭐 어떻게 되면, 제일 예쁜 애로 해줘. 제일 예쁜 애로. 뭐 이 지랄을 하면서 이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저 최민환 저 사람은 업소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여보세요? 형 뭐예요? 쉬고 계시구나. 형 저 오늘 진짜 좀 놀고 싶은데, 뭐 어디 괜찮은 데 있어요? 거긴 갔는데 지금 뭐 여자 없다던데? 거기 오케이. 위치는 알지? 위치 알죠? 거기 제가 갈게요. 그러면 형이 그 얘기 해놓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결제는 형한테 하면 돼? 오케이. 형 고마워요. 이 하는 통화가 수십 통이야. 그러니까 어떤 업소를 놀러 가서 뭐 단골집이 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업소들을 꿰고 있는 어떤 중간책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다양한 그 업소들 중에서 오늘 물이 어디가 좋은지, 오늘 여자가 어디가 잘 나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듣고 오늘의 명당 업소 같은 데를 가는 그런 전화를 수십 통을 쳐하고 있어. 그러면서 TV에서는 나는 애기 3명을 키우고 있는 불쌍한 MZ 호래비, 흥청망청 돈 쓰는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요즘 여자 만나가지고 막 재산 다 빨리고 이혼당하고 지금은 애기 3명 책임지며 힘들게 살고 있는 MZ 호래비 짓을 한 거예요. 이 정도 기망을 한 거야. 지금 최민환 씨는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업소 이용한 걸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유리 씨가 이제 추가적인 폭로를 하셨는데 그 추가적인 폭로가 뭐냐면은 본인은 좀 신혼 때에 아기가 이미 생겨버렸고 이러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고 육아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었고 같이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잘못된 건지도 잘 몰랐었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유리 씨의 엄마 아빠하고 최민환하고 막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뭐 추석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셨나봐. 근데 최민환 씨가 땄어. 쓰리고 해가지고 오케이 뭐 2만 원씩 오케이 8만 원. 유리야 너 이 돈 써? 가슴에 껴줌. 와이프 가슴에. 유리 씨가 좀 이상했대. 보통 돈을 가슴에 껴주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다는 거야. 얘가 업소에 미친 새끼여가지고 이 손버릇인 거야, 손버릇.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그 부모님 보고 계시고 막 이런데 와이프한테 그거를 돈을 막 껴주는 거야. 그리고 막 앞에 뭐 시부모님 계신데 막 가슴 만지고. 그래서 유리 씨는 뭐 본인 말에 따르면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아기도 갖고 막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를 인지를 잘 못했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업소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게 이혼 1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게 된 게.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이런 녹취 같은 거를 혹시 모르니까 따놓고 그 녹취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 통화 내역에 뭐 무슨 추적 안 당하는 그 뭐냐 채팅 프로그램 그 뭐지 막 그걸로 계좌번호 보내줘요 막 이러면서 몰래 다녔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간 거죠. 그럼 그때 수고했다고 내 가슴 만지고 잘했다고 엉덩이 때리고 돈 줄 때 막 가슴에 껴주고 이런 게 그 손버릇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락을 잔잔바리로 좀 가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아예 안 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고를 아예 안 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만 봐도 길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고를 아예 안 친 분을 얼마나 봤습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결혼을 하신 조세호 씨라든지 뭐 유재석 씨라든지 이 정도? 다들 사고가 다 있어요. 막 되게 사고 안 칠 것 같은 분들도 강호동 씨도 무언가 있었고 김국진 형님 뭐 김구라 씨 뭐 이런 분들도 다 무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나락을 하나도 안 가보다가 한 방에 크게 가면 복귀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잔잔하게 좀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탁재훈 씨라든지 막 이런 분들처럼 이게 잔잔하게 좀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다음에 조금 중간짜리 나락 같은 게 와도 좀 대처를 좀 잘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탁재훈 형님처럼 좀 대짜리 나락이 와도 그래도 적절히 기어 올라와서 다시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락을 안 가봤다가 한 방에 크게 가면은 이 복귀를 못해. 그래서 여기 누구냐 최민환 씨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 누가 조언을 해주겠냐고 저거를. 야 민환아 형 너 요즘에 그 TV에서 그 뭐냐 착한 MG 호래비 뭐 그런 컨셉 잡는 건 되게 좋긴 한데 예 형 너 근데 뭐 하루 멀다 하고 룸빵 다니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이러는데 그 걸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형 뭐 왜 걸려요? 안 걸려요? 저 텔레그램 써요. 뭐 이런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최민환 씨를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최민환 씨의 성향과 취미를 알고 있었다면 주의를 줬겠죠. 적어도 그걸로 힘든 팔이 고생팔이는 안 했어야 돼. 아니 막 룸빵 다니면서 여자랑 놀고 다니고 막 이런 앤데 저기 뭐냐 생활비 때문에 아내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든 척 애기들 키우느라 너무 힘든 척 자기가 희생하는 척 이런 건 적어도 안 했어야 돼. 차라리 그 누구냐 함소원 씨랑 결혼했던 그 중국 친구 있잖아요. 진화였나? 그 친구처럼 차라리 애기가 있긴 한데 철이 없어. 막 놀러 가고 싶은데 막 존나 짜증나네. 왜 이렇게 안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쳐봐. 욕은 쳐먹었겠지. 근데 룸빵 다닌 걸 걸려도 저 새끼 저럴 줄 알았다. 저 새끼 언제 정신 차리냐. 이러고 나락 가가지고 뭐 한 1, 2년쯤 쉬다가 나와가지고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러면서 복귀가 얼추 돼요. 이런 건 오히려. 근데 착한 척을 너무 해버렸어. 애기 3명 키우느라 희생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혼 전적이 있는 착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MG 호래비 짓을 너무 해버려가지고 이건 복귀가 안 되죠. 이건 엄태웅 씨하고는 진짜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엄태웅 씨는 물론 잘못됐지만 그냥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남편분들 중에서 아내분이 이제 임신 중이실 때 나는 지금 몸이 정상 가동 중인데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이니까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적당히 A동 쪽으로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업소를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나쁜 짓.
근데 최민환 씨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나쁜 짓인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인 거죠. 그래도 고영욱급은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죠. 고형욱이 아니고 영욱. 참나 이홍기가 고생이 많네. 유리가 억울한 게 생활비도 거의 반반 냈다고 함. 누가 보면 최민환 혼자 전부 다 가정 이끌어간 줄 아는데 전혀 아니라고 함. 유리 씨 주장에 의하면 생활비도 거의 반반을 했고 그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아이한테 들어가는 좀 고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부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우리 경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한 거지, 최민환 씨가 극구 반대했는데 유리 씨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요즘 애들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유리 씨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 근데도 참고 있었던 거야. 왜? 애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오픈을 해서 애들 아빠가 이제 막 엄청나게 지탄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애들 아빠가 저렇게 되면 우리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못 참은 게 연애 뒤통령 거기에 올려가지고 자기를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사람이 억울한 걸 어떻게 잘 못 참아. 제일 못 참는 게 억울함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까 그 흑인 그 BLM 그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자, 요즘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매우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거지니 퐁퐁이니 도축이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오히려 남자들이 뭐 이런저런 뭐 아픔을 겪고 있고 이런저런 힘듦을 겪고 있는 거가 요즘에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처한 상황인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남자들이 전혀 불쌍하지 않다고 말하는 진영 쪽에서 할 말이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짓말쟁이 새끼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레드필 지식 막 이렇게 추종하는 새끼들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남자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근데 레드필 지식을 설파하는 새끼들이, 여자의 미친 새끼들이 여자는 처녀여야 된다,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된다, 이런 개빙신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반대 진영인 여자들이 저 봐라 남자들 씨발 저런 새끼들이 한 트럭이다, 처녀 달래, 집에서 살림이나 하래, 이러니까 오히려 남성 인권이 더 떨어지는 거야. 이거 자폭이에요. 이건 팀킬이야, 팀킬. 뒤로 돌아서 따발총 갈기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게, 남자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최민환이 딱 나오면서 저거 봐라 저 막 연예인 생활하던 저런 사람들, FT 아일랜드가 막 1등 곡이 얼마고 하면 쟤도 돈도 꽤나 많을 텐데 와이프가 생활비를 800만 원씩 쓰고 막 학원을 어디를 보내고 막 영어 유치원을 얼마짜리 보내고 이러니까 등골이 휘어가지고 쟤들도 힘든데 우리나라 남자들, 일반적인 남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막 이런 얘기를 존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어. 근데 알고 봤더니 생활비도 어차피 반띵이었고 그 비싼 유치원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어차피 서로 얘기해서 입 맞춰서 보낸 거였고, 이 새끼는 자기 돈 생기면은 뒤로 꿈쳐가지고 룸빵이나 계속 다니던 새끼였고. 이러면 여자들이 여초 사이트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봐라, 한국 남자 새끼들 이래. 이 새끼들은 용돈 받고 사는 게 맞아. 돈만 생기면 그냥 씨발 룸빵 가서 뿌리고 가슴에 낑겨주고 엉덩이에 낑겨주고 난리가 나. 이 새끼들은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이 딱 맞아. 이 새끼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팀킬하는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들이 남자들 인권을 다 병신을 만든다니까. 이런 최민환 사건에서 이홍기 씨에 대한 기사가 2개가 떴네요. 속보입니다, 속보. 당 충전 좀 할게요. 이홍기 다 믿지 말자, 최민환 감싸기 논란 역풍불자, 이홍기는 결국 해당 글을 삭제했다. 2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쟁점은 폭로 내용 팩트체크가 아니라 아들, 딸, 아빠씩이나 된 사람이 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홍기 씨가 거기에 대한 댓글로 매매가 아니라 업소가 아니라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요거는 이홍기 씨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좀 안타까운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민환 씨에 대한 뭐 마음이나 뭐 FT 아일랜드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FT 아일랜드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저 FT 아일랜드 존나 좋아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다 CN블루 좋아할 때도 저는 FT 아일랜드만 존나 좋아했습니다. 저 FT 아일랜드 노래 중에서 노래방에서 지금 당장 가서 부를 수 있는 곡이 한 10곡은 돼요. 존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아까 스키 그 국가대표 사건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국가대표는 아니라는, 국가대표이든지 국가대표가 아니든지 국가대표 감독하고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돌아가셨다면 그냥 문제인 거잖아요. 국가대표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야. 최민환 씨가 여성들이, 아가씨들이 나오는 돈을 많이 내야 하는, 아가씨 인당 돈을 30씩 내야 하는 그런 업소를 다닌 건 맞잖아요.
애가 3명이나 있고 생활비 때문에 힘들다고 TV에 나와서 계속 그지 코스프레를 했는데 아가씨 한 명당 30만 원씩 내야 하는 술값이나 뭐 룸비 같은 건 따로 내야 하는 그런 업소에 나게 들락거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용기 씨나 최민환 씨가 매매업소는 아닙니다 하면 사람들이 매매업소가 아니었어. 어떻게 내 댓글 다 지워야 돼. 난 영상 내려야 돼. 나 최민환 씨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러 가도 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나 아가씨 나오는 룸빵이나 매매업소나 그거나 죄를 지은 쪽에서 테크니컬리 이걸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쪽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하면 안 돼. 그거나 똑같아. 자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전에 비해서는 어차피 연예인분들에 비해서는 또 아니겠지만 이전에 저에 비해서는 지금 벌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 얘기를 일절 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 받고 저격당해요. 근데 저는 비교적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거나 뭐라고 별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버는 돈을 그냥 거의 투명하게 그냥 얘기를 해. 실제로 얼마 번다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얼추 말씀드렸어. 얼추 여기저기서 얘기했어. 그리고 내가 돈이 생겨서 고가의 물건을 사면은 숨김없이 다 얘기해. 야 얘들아 나 오토바이 4천만 원짜리 샀어. 나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샀어. M2 이번에 9천만 원짜리 샀어. 그냥 다 얘기해. 내가 산 비싼 게 너네한테 얘기한 게 다야. 몰래 산 게 없어. 나 내 와이프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품 백 도 사줬어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그냥 다 얘기했어. 숨기지를 않아. 그래서 방송 내에서든 외에서든 비슷비슷하니까 100%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하니까 애들이 돈을 벌든 뭘 하든 별로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안 번 척을 해. 만약에 나와가지고 돈 없어요. 저 그지 막 편집자들 막 월급 주고 이러면은 막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M2 사다 걸렸어. BMW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걸렸어. 와이프랑 샤넬 갔다가 걸렸어.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민환 씨가 평소에 나 그래도 저 최민환이에요. 아니 FT에 홍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정산은 엠빵이에요. 노래 안 불러도 어차피 정산 똑같아요. 저도 많아요. 이렇게 평소를 얘기했다. 문제가 좀 덜 되겠죠. 문제가 안 되진 않겠지만 덜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고. 유리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쓴다. 애들 교육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러면서 힘든 척을 했어. 근데 룸빵 가서 아가씨들한테 30만 원씩 가슴에 꽂아주고 다녔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를 룸빵 아가씨랑 잤냐 안 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지 코스프레하고 이혼에 대한 사유가 아내한테 있는 것처럼 하고 아내가 귀책 배우자인 척을 해놓고 막상 알고 봤더니 룸빵 매니아인가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용기 씨가 민환이 매매는 안 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홍기 씨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멤버를 잃어본 게 처음이 아니야. 멤버한테 통수 맞은 게 처음이 아니야. 니 도저히 못 참겠다. 나 이제 진짜 못 참겠다. 야 저번에 통수 친 이름 뭐였지? 그 무슨 뭐 버닝썬인지 거기 했던 그 FT 아일랜드 전 멤버 이름 뭐냐? 그 전 멤버 이름 뭐야? 빨리빨리 안 나오냐? 종훈이. 승리 같은 소리 하는데 미친 새끼. 최종훈이가 통수를 쳤을 때 문제를 일으켜서 FT 아일랜드가 괜히 같이 욕을 많이 처먹었을 때 홍기도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이용기 씨는 쉴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용기 씨는 저는 아이를 만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연애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본의던지 본의가 아니던지 알려주셨어. 그라비아 아이돌도 만나고 막 이렇게 화끈하게 만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용기는 뭐 굳이 그런 데 안 가도 되지 않나? 뭐 더 예쁘고 더 괜찮은 분들 만나시니까 홍기는 안 갈 듯? 이게 된 거야. 근데 어쨌든 종훈이가 그 지랄을 해서 FT 아일랜드라는 그룹 자체는 먹칠을 한 거고 이미지가 깨진 게 맞잖아. 그럼 제가 만약에 홍기면은 집합시키죠. 집합. 야 보컬이 집합하래. 야 이 락 보컬은 멤버들한테 실망했다. 지금 드럼 멤버가 이 락 보컬 몰래 클럽에 다니면서 선량한 아가씨들한테 못된 짓을 하다가 걸려서 지금 빵에 갔다. 자 마지막으로 물을 거야. 나 2번 안 물어. 이 락 보컬 2번 안 묻는다. 딱 한 번 물을게. 최종훈 같은 짓거리 한 사람 거수. 거수 안 해? 거수 안 해? 내가 들은 게 있어. 거수 안 해? 오케이. 이 락보컬은
멤버분들을 믿는다. 나는 멤버분들이 최종훈이 같은 짓을 안 했을 거라고 믿겠다. 확실한 거지. 이 락보컬 믿어도 되는 거지. 한 번 한 거예요. 잡들이를 한 번 한 거야. 왜냐면 보컬이잖아. 야, 솔직히 FT 아일랜드에서 딴 사람 다 빠져도 돼, 안 돼? 돼요. 딴 사람 다 빠져도 상관없어. 이용기만 있으면 돼. CN블루 거기도 뭐 감옥 가고 막 했잖아. 거기 어차피 저기 그 정용화만 있으면 돼. MC 더 맥스 이수만 있으면 돼. 야, 너네 노래 검색할 때 MC 더 맥스로 검색을 하든 이수로 검색을 하든 어차피 나오는 노래 다 똑같아. 노래도 어차피 이수만 부르고. 그러니까 다른 멤버가 뭔 음을 하든 뭐 다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락 밴드면 보컬만 있으면 돼. 솔직히 얘기해서. 팩트긴 해. 좀 그래도 팩트긴 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주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연주를 즐겨 듣는 매니아들이 많이 없으니까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팩트긴 해. 그럼 이용기 씨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 씨발 이 새끼들 그냥 싹 갈아치우고 그냥 솔로로 갈까? 이수영처럼. 이수영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싹 갈았던데. 나도 그냥 혼자 갈까? 어차피 연주는 씨발 뭐 AR 깔면 되는 거 아니야. MR 깔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제 뭐 손만 움직여.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 근데 같이 안고 갔단 말이야. 이 락보컬은 너네를 믿는다. 중대장님처럼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또 통수를 쳤어? 역으로 가는 거지. 이 새끼. 멤버들 너무 믿은 채 내 멤버를 너무 신뢰한 채. 아, 존나 빡도노. 이 새끼 어떡하지? 이 새끼 어떡하지? 옛날처럼 할까? 오빠, 미나니 오빠 어떡해요? 아, 포기했어. 아니야, 이 새끼는 더 빡쳐. 내가 믿었는데 이랬어. 더 빡쳐. 어떡하지? 쉴드를 치자. 우리 미나니 그런 애 아닙니다. 애매요? 확실한가요? 아니시면 책임질래요? 오히려 쉴드를 치자. 이러면 일이 더 커지겠지? 더 커지겠지? 이게 아닐까. 미나니가 될 때까지 쉴드 칠게. 될 때까지 나 가바칠게. 사람들이 미나니 개낀 걸 전 국민이 알게 되게. 미나니 될 때까지. 이런 느낌 아닐까?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역으로 더 죽이려고 쉴드를 치는 게 아닐까? 심장이 멈춘다. 너는 미나니 떠난다. 안녕 내 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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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내 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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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르는 나의 눈물이 온몸을 적셔도. 이게 아니었을까? 딩고 라이브. 감사합니다. 형아, 오늘은 공연비 받아야겠는데.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FT 아일랜드 노래나 부르죠.